자,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보니까 거기 파트 2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고요. 자, 드즈닝 교재로 얘기한다면 113페이지입니다. 자, 등기법. 자, 제1장 등기기초잡기, 제2장 등기제도 총칙, 3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4장 등기절차 총론, 제5장 각종 권리 등기 절차, 제6장 각종 등기 절차이죠. 자, 우리가 이제 114페이지 전체 보기가 있고 그다음에 단락 보기가 좀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또 등기 총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저쪽 뒷장으로 넘깁니다. 자, 더드링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우리 한번 보죠. 제1장 등기 기초잡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제1장 등기 절차 제1장과 관련돼서 등기 기초잡기. 이거는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등기법의 줄거리를 잡을 수 있고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제1장 등기 기초잡기 이 강좌는 마르고 닳도록 한 10번 이상을 들어봐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러면 등기 기초잡기에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식 구조. 그래서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완전히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부의 양식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등기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 체계를 잡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초잡기 이번 강의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기초잡기. 그래서 130페이지에 바로 뭐가 나와 있느냐? 바로 등기부.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등기부. 그러면 이 등기부와 관련돼서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일반 건물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는데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이 또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는 몇 부분이냐? 대표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일반 건물도 몇 부분이냐? 바로 세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집합 건물은 그러면 구분 건물이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분, 네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매년 또 2.5점짜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더드링 교재 13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토지. 여기는 이제 표제부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여기는 이제 가구고, 여기는 얼구가 됩니다. 가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그 다음에 가구,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저희가 부동산의 신상을 보고 싶다. 표제부를 봐야 되고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 가구를 봐야 되겠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보려면 얼굴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의 양식은 크게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잡는 겁니다.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이라는 거. 세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해 들어가자고요. 자, 토지라고 나와 있죠. 토지 등기부를 암시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이게 대표적으로 소재를 지칭하고 있죠. 자, 107-18 이게 뭐냐? 바로 지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고유 번호라는 게 나와요. 우리 이제 지적 파트는 토지 고유 번호 19자리를 배웠고요. 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고유 번호는 14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50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전산 등기소 고유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96이 뭐냐? 이거는 전산 이기 연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요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암동 107-18은 자 1996년도에 전산 이기가 됐다는 소리고, 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그러면 요거는 자 전산 이기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유 번호는 사람에 갖다 대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돼요. 그래서 1150 전산등기소 고유 번호, 전산 이기 연도 1996, 101317은 전산 이기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유 번호는 몇 자리? 14자리가 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요거 이제 표제부죠. 표제부 뒤에다 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표제부 등기. 그럼 여기 토지의 표시라고 나와있죠. 등기. 그러면 표제부 등기와 토지의 표시의 등기. 요걸 뭐라고 그러냐. 요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이걸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사실의 등기. 그러면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즉 사실의 등기 같은 말입니다. 공통점은 여기는 표시는 곧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제부는 표시번호입니다. 표시번호 1이 나와 있고 요 1은 바로 주등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표제부는 표시번호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뭐냐? 전 표시번호 2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접수를 갑니다. 자, 1982년 9월 9일 여기에 접수 일자야. 거기에다 이제 접수 일자라고 써놓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밑에다 접수번호 X라고 써놔요. 자, 접수번호는 그러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네. 왜? 접수일자는 사실이고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표제부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이러면 틀려요. 접수일자는 기록되나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소재 지번이 나오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암동. 이게 대표적으로 소재가 되고요. 107-18 이게 대표적으로 지번이 되죠. 자, 지목은 흥강편을 쳐놔요. 지목은 대표적으로 대라는 겁니다. 자,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토지 등기부를 지칭하고 있고요. 자,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10종 8고 지목을 고르면 됩니다. 이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를 지칭한다. 그러면 선생님, 건물 등기부를 보지 왜 토지 등기부를 봅니까? 요거는 지목을 볼 수가 없어요.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토지 등기부로 예를 들어 놓는 겁니다. 자, 면적이네. 132.6제곱미터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제발 좀 부탁을 해요. 이렇게 좀 외워요. 이렇게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표제부. 자, 표시번호죠. 접수. 그다음에 이제 소재와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 양식 구조를 좀 외워주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즉 사실의 등기다. 이렇게 한번 등기부 양식 구조를 숙지해 놔야 돼.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논점이 되는 것은 바로 접수번호 기록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요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루틴을 그려놔요.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 등기, 즉 사실의 등기, 표시번호, 소재 지번, 소재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구조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여기는 이제 각구가 되네요. 각구는 이제 소유권이라고 써놨고요. 소유권이라고 써놨네. 소유권입니다. 자, 그러면 각구와 관련돼서는 여기는 이제 순위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값순위, 그래서 값순위라고 딱 그네. 값순위, 순위 번호. 표제번호는 표시 번호죠. 값순위. 여기는 얼구는 그러면 얼구죠. 얼구.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여기는 얼순위야. 그래서 얼순위. 그러면 각구 얼구는 결론적으로 순위 번호야. 표제번호는 표시 번호가 되고요. 값순위, 얼순위 잡아놓고 그러면 각구 얼구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여러는 각구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각구 얼구의 등기를 거기에 무슨 등기라고 그런다? 권리의 등기라고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값순위, 얼순위 다시 한번 잡아놔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각구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 요거 한번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등기 목적은 우리 표제부는 나타나지 않아요. 등기 목적, 순위번호 1번 주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전이네. 보전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놓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보전 등기야. 각구를 최초로. 그러면 보전은 처음으로,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가 뭐예요?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다. 자, 접수가 나오네. 접수. 이렇게 나오네. 접수와 관련돼서. 자, 2001년 1982년 9월 9일 이게 접수 일자가 되고요. 자, 3690호가 접수 번호가 돼. 그러면 여기는 접수 번호가 있지만 여기는 접수 번호가 없었죠.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우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옆에 등기 원인이 있죠. 등기 원인.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빈칸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아놔야죠. 각구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소유권 보전 등기는 빈칸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이번엔 이제 순위번호 2번 주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1997년 2월 19일 그 다음에 접수 일자고 6782호가 접수 번호가 돼요. 자, 1997년 2월 5일이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돼. 매매가 바로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가 등기 원인이라면 등기 목적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가니까 소유자 오미가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107-18 자, 오미가 누구한테 팔았느냐? 소유자 금보라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107-1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자, 등기 목적이죠. 접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갖고는 바로 소유권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잡아놔야 돼요. 자, 얼순이네. 얼순이입니다. 얼순이는 순위번호, 건저당, 등기 목적 순위번호 1번, 전십. 선생님, 전십이 뭐예요? 그러면 전순위번호 10번을 1번으로 따왔다. 이 이야기예요. 등기 목적 건저당 설정이고요. 건저당 설정이고. 자, 접수는 2001년 5월 4일, 여기에 접수 일자. 21,099호 접수 번호가 되고요. 자, 2001년 5월 3일이 등기 원인 일자, 그 다음에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채권 최고액 줄쳐놓고요. 채무자 줄쳐놓고, 그래서 묶어요. 요게 우리 근저당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론 파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임의적 기록사항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근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암동 107-18 건저당 건자 중소기업은행이 되고 서울특별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조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얼굴은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가 나오고요.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이제 전기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크게 표제부, 가구, 얼굴로 구성된다.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몇 부분으로 나눠지죠?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자, 네 부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자,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양식 구조가 이래요. 자, 집합 건물은 그러면 크게 몇 부분으로 그려집니까? 네 부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가구겠죠. 가구. 요거는 얼구가 되고요. 그래서 가구, 얼구. 근데 요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표제부가 두 부분이 돼요. 두 부분.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냐? 이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두 부분이네요. 왜 표제부가 두 부분이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요 전체 건물이 요것 쪽으로 가는 거야. 전체 부분이. 그러면 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바로 어디로 따라가느냐? 이쪽에 바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가 두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여기에 상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단이라고 그러고요. 상단, 하단 설명하기 쉽게 이것도 상단, 하단이라고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상단, 하단. 그러면 상단은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전체에 대한 건물.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동 건물 표시가 들어가요. 한동 건물 표시, 전체에 대한 건물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전체 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들어가요. 전체에 있는 땅이. 이게 바로 뭐냐?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인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고요. 요 상단은 뭐냐? 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하단은 뭐가 기록되느냐? 대표적으로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요. 대지권 표시. 자, 대지권 표시에는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돼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율과 종류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단에는 건물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가. 이거는 전체 땅이고 이거는 각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비율로. 그러면 여기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걸 바로 뭐냐?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자,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대표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고 요 그림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더 드린 교재 131페이지.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 양식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걸 크게 잡아놨으니까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형광펜 딱 가나요. 자, 상단에는 이제 한동 건물의 표시. 그래서 한동 건물의 표시 형광펜 써놓고 표시번호 1.
자, 접수 2013년 4월 15일 접수 일자가 되고요. 소재 지번 명칭, 그 다음에 건물 번호, 소재 지번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32, 46 신동아 아파트 가동.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땅이 몇 필지가 한 동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29, 32, 46 요 세 필지가 한 동이 된 겁니다. 자, 건물 내역으로서는 5층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죠. 지붕 쭉 나와 있고요. 슬래브 지붕.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 도면번호 제3호. 도면번호는 그러면 이 도면번호는 어디에 있느냐? 제3호에 편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파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단에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로 옵니다. 표시번호 1번, 소재 지번, 지목 행강편 전호세. 여기도 우리 일반 등기부에서 지목은 여기 토지 등기부만 기록되듯이 이것도 토지의 내용이니까 여기에 기록되겠죠.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똑같은 원리죠. 여기 봐봐요. 소재. 자, 여기 표시번호. 여기 접수였죠. 접수. 그 다음에 여기는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됐었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바꿔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되죠. 형광펜 쳐놓고 상단에 이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형광펜 보죠. 소재 지번. 자, 표시번호 1번 접수 건물번호 형광펜 쳐놓으세요. 1층 메터 101호. 여기는 소재 지번 X라고 써놓으세요. 소재 지번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소재 지번은 왜 기록되지 않느냐? 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 기록됐으니까 요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이러면 X가 돼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 내역이 있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도면번호 제3호라고 나와 있고 하단에 이제 대지권 표시 형광펜 써놓고요. 표시번호 1번 대지권의 종류 형광펜, 대지권 비율 형광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권 종류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이러면 X예요. 어디에 기록된다? 바로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라는 거. 그 양식 구조를 설명해서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 양식 구조는 이해도 이해지만은 특히 이제 요 양식 구조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밑에 전산 등기부 각골구는 일반적인 등기 각골과 동일함으로써 뭐야 된다? 바로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골구. 그러면 집합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27회 때 또 출제가 됐다며 이렇게 출제됐죠.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가구 얼구만 둔다. 이렇게 해서 이걸 쏙 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을 두고 있다. 네 부분을 두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건물 지어봤어요. 집합건물 몇 부분?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가구, 얼구가 기록된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0페이지하고 더 드린 교재 130페이지, 140페이지 이 두 가지 131페이지가 완전 등기부의 양식 구조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드린 교재 132페이지로 가보죠. 자, 132페이지 보니까 제3자 등기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133페이지에 자, 133페이지 하단에 가봐요. 더 드린 교재 여백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걸 딱 그려놓으세요. 자, 그려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을 그려서 자, 이렇게 샘플 그려놨어요. 자, 103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요. 조그맣게 또 그리지 말고 여백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라고.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 여기는 각구, 여기는 얼구. 그래서 각구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입니다. 그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133페이지 더적인 교재 그려놓으셨어요. 네, 그려놓고 우리 한번 몇 개 점검해보고 들어가야 돼.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럼 용어 정리가 되면 등기의 분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줘야죠. 자, 등기부란 뭐냐?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가 되느냐? 두 종류가 있죠. 토지와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 자, 건물은 조금 전에 배웠듯이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었죠.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편성이라는 용어 정리가 되죠. 그러면 등기부라는 용어 정리가 나와요. 등기부란 읽으면 돼요. 표제부, 각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 부분이 세 부분이겠죠.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용어 정리를 보죠. 여기 이제 표제부거든. 표제부. 요거는 각구, 요거는 얼구가 돼요. 그러면 요걸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각각의 정보 자료. 그래서 이걸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여기에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과 편성이 만났다. 그래서 부동산과 편성이 만나니까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탄생해요.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대표적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대표적인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부 편성,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탄생합니다. 이게 전산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하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돼. 그 파일 이름이 뭐냐? 자,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요. 등기부 부본 자료 27회 때 출제했죠. 여기 바로 보조 기억 장치. 자,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다 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표제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자, 사실이라고 그랬죠. 각 얼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게 또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권리증이 하나 탄생되죠. 이 권리증이 뭐냐? 우리 형님, 누님들이 잘 아시는 바로 여기에 등기필 정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등기필 정보는 뭐 권리증이 하나로서 반드시 우리가 절제가 되는 거고요. 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 네 가지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자, 등기기록 탄생했네. 본능적으로 등기기록이란 등기정보 자료, 등기부란 편성,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우리 다음 등기 분류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표제부죠. 이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요. 그래서 1개월 반드시 숙제해야 돼요. 이거는 등기법상.
요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해요. 이거는 특별조치법상 가구는 요 가구하고 을구를 강제하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3년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3년에. 요게 바로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강제하게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 그래서 우리 1개월 60일 명의신탁 3년.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를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제를 잡은 게 등기, 기초, 잡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배웠으면 이제 우리 여기를 보시죠. 등기 분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더드림 교재 132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1번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대상부터 우리 교재부터 하나 잡아놓자고. 자, 대상 줄 쳐놓고 객체라고 써놔요.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이거든. 그래서 옆에 토지 동그라미. 자, 건물 동그라미.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복잡한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잡아두셔야 되고 토지에 관한 등기에서 내용에서 필지. 그래서 두 번째 줄 쳐놔요. 법률적 인위적으로 구획된 최소 단위. 요걸 바로 필지. 우리 필지 배웠죠. 전 시간에. 요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건물에 관한 등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물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집합 건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건물도 있죠. 그러면 1부동산이 한 건물이 1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시죠.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건물. 그래서 건물은 자, 그 밑에 세 가지 요건을 딱 써놔요. 자, 건물이 등기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정착해야 되고, 얘기 분단해야 되고,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분단성. 얘기 분단성은 바깥에자 공기기자예요. 바깥 공기, 안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벽이죠. 벽이라는 건. 그러면 토지는 필지로, 건물은 정착성, 얘기 분단성, 용도성,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원칙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뭐에 따른 분류가 나온다. 바로 대상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와 건물. 토지는 뭘로? 필지. 건물은 정착성, 얘기, 분단성. 요걸 이제 잡아냈습니다. 자, 기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밑에 기능. 기능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역할이라고 써놔요. 역할. 역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바로 사실의 등기죠. 자,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가골구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따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는 즉 표제부 등기고 권리의 등기는 가구 월구의 등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여기는 사실의 등기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죠. 여기는 접수번호가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대표적으로 여기 가등기라는 게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사실에다 순위 확보할 필요가 없죠. 권리의 등기에는 가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표제부에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 나와 있죠.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즉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기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고 부동산의 표시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무슨 등기? 가구, 월구의 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걸 해당구의 등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기능,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나중에 이 기능에 따른 분은 실익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별표 5개 해놓고 실익들, 되는 거 안 되는 걸 우리가 따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가 있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 봐봐요. 표제부의 내용, 가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기입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입등기 정리합니다. 기입등기란 거기에다 딱 줄쳐놔야 돼. 새로운 행강편 쳐놓고. 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새로이 행강편 쳐놓고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자, 보전을 동그라미. 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이야. 그래서 가구를 최초로 보전하면 얼굴을 최초로 보전하면 뭐냐? 바로 설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아서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 주죠. 그러면 우리 보전 설정 이전이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 그게 단어를 딱 형광펜을 쳐놔요. 보전 설정 이전. 요거는 형광펜 쳐놓고 별표를 딱 3개를 해놔요. 이거는 등기 필 정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란 새롭다. 요걸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 보전 설정 이전.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가 나와요. 자, 변경 등기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일부 등기 일부 후발적 일부 형광편처라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야. 그거 반드시 숙지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정 등기라는 게 있어. 경정 등기는 가로 안에 일부 원시적 사유라고 해놓고 일부 원시적 사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정리해 둘 거는 일부 원시적 사유에서 경정 등기 밑에다가 이렇게 일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전 사실과 후 사실이 원칙상 동일해야 된다는 동일성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성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기입등기는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고, 변경등기는 일부 후발적,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동일성을 기억해 둬야 돼. 자, 말소등기가 나올 거예요. 말소등기는 전부 소멸, 형광펜 쳐놓고 요거는 권리적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등기라는 게 있어. 멸실등기는 거기 전부 멸실이라고 형광펜 쳐놓고 멸실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그럼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가 돼요. 그래서 멸실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전부여야 돼요. 자, 일부가 멸실하면 이쪽으로 빠지겠죠. 변경등기로 빠집니다. 자, 회복등기와 관련돼서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형광펜 딱 쳐놔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래서 부적법 말소에 살을 좀 붙여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 전부, 일부 이렇게. 그래서 말소회복등기. 자, 멸실회복 등기는 약간의 출제 경향은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 전산화됐기 때문에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해야 되거든.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자, 개념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이렇게. 자, 전부 일부 등기부가 부적법해야 돼. 등기부가 멸실하는 거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 멸실회복 등기는 사실적 측면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그러면 거기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됐다. 왜?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광펜 딱 끊어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네 번째는 요거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순위번호 1, 2, 3, 4로 나가는 게 바로 주등기. 1- 만약에 각구에서 1-1로 돼 있다. 1-1. 요게 바로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주등기요. 다시 1로 가는 게 바로 부기등기야. 그래서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 그러면 여기 이제 주등기. 그러면 주등기 1번 다음에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주된 등기가 되죠. 자, 주된 등기가 있으면 종된 등기가 있어. 그게 바로 부기등기가 되죠.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별표가 5개짜리가 돼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 자, 물권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종국등기가 돼. 종국등기고 여기 이제 본선이 돼. 그래서 본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비등기가 되고 예비등기와 대표 선수가 바로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별표가 5개짜리가 되고요. 별표 5개. 자,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종국 본등기. 자,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자, 임차권인 경우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본래 등기. 뭐 종국 등기가 다겠죠. 예비 등기,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 별표 5개. 부동산 물권 변동과는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 일반적으로 가등기 자체만으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요. 자, 본등기 시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예고등기가 폐지. 자, 그래서 가등기 별표 5개 넣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별표 5개. 그러면 효력과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전국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를 다른 말로 가등기, 대표적인 가등기가 대표 선수가 됩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 이제 개시에 따른 분류가 나오네요. 요거 5번이 아니겠죠. 6번이 아니라 5번이겠죠. 자, 6번입니다. 자, 개시가 나오네. 개시. 자, 당사자가 개시한다. 그러면 신청이 돼요. 관공서가 개시하면 요거는 뭐냐? 바로 촉탁 등기가 되고요. 자,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대표적인 직권 등기가 돼. 자, 직권. 법원에 이제 개시하면 명령. 요거는 이제 명령 등기가 되는데 요 명령 등기는 반드시 이 신청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개시. 자, 그러면 신청 현강편 끝에 당사자 현강편. 자, 관공서 쳐놓고 촉탁. 그러면 신청과 촉탁을 묶어서 요 두 개를 원칙이라고 써놔요. 요거는 원칙입니다. 자, 직권 등기와 명령 등기를 요걸 애라고 딱 써놔요. 애외라고 써놔요. 그러면 직권 등기에서 그러면 직권 등기관 줄 서놓고 명령 이신청 줄 서놓고 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애적 측면에서 애라는 것은 뭘 암시하느냐?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직권 등기와 명령 등기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직권 등기. 요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등기의 분류. 저는 한 6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통 뭐 책 보면 한 4개 하면 4개 정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등기법 기초자기에서 한 6개를 잡아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 그러면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무조건 암기. 대상 토지와 건물. 기능은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은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멸실회복 등기. 자, 방법과 형식은 주등기, 부기등기, 효력은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가등기,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잘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읍시다. 자, 기능에 따른 분류. 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 등기에서 요거 보전 설정 이전 등기 요거 한번 암기해놔야 되고 변경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좀 암기를 해놔야 되고 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따로 요거는 자주 우리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권리적 측면이 공통점이 되죠.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부기 등기 이거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가등기 요거 두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요거는 이 신청이 달라붙어 있을 때만 요 직권 등기를 잠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 일단 등기의 분류 6단계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요. 요건하고 그러면 다 체크를 해줬죠. 그걸 착착착착 암기를 해놔야 돼.
자, 일반 등기부의 양식 구조 좀 요거 암기하고요. 표제부, 가구, 얼구 요거 암기해둬야 되고, 요 등기 기록은 등기 전산, 등기 정보 자료, 요 등기 불안 요거는 표제부, 가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돼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전산 등기부로서 바이러스 먹을 수 있다. 보조 기억 장치를 뭐냐? 등기부 부본 자료. 요거는 반드시 숙지해둬야 돼요. 요거는 사실, 요거는 가구 얼구는 권리의 등기다. 여기에 대한 뭐의 증명서가 등기 필 정보다. 요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별표 3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 요거는 매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에서 가구 얼구는 몇 년? 3년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잡았던 게 대표적으로 등기부. 자, 뭐 자세히는 우리가 안 잡았지만 윤곽은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일반 등기부 세 부분, 집합건물 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양식 구조를 머릿속에 다 숙지해야 돼. 그리고 등기 분류 6개가 머릿속에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 등기 정보라는 거,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 등기부라는 개념, 등기부 부본자라는 개념, 등기 필 정보의 개념, 요 4가지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을 다 잡아줬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 기초잡기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등기법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으면 됩니다. 자, 부탁드려요. 등기법 요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잡아두시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해가 안 되면 적어도 3번 이상은 꼭 한번 리피트 반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머리가 골치 아프죠. 등기법. 그렇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